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튜토리얼 코니오 편. 오늘 이제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 앞에 송뭉치가 뭔가 싶겠지만 마이크예요. 이게 수입을 액정이 안 되는 카메라라 마이크를 수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머리가 뭐야, 왜 이렇게 이마가. 아휴, 이마 깜짝 놀랐네. 제가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니오, 옐로우 사이드 코니오와 같이 함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코니오의 품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코니오 하면은 뭐 썬코니오를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옐로우 사이드 코니오, 이런 이제 그린치 코니오 같은 친구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앞에 봐봐. 페이트? 응? 아무튼 그래요. 차이가 있어요. 썬코니오라는 종은 아라틴가라는 종에 속한 코니오예요. 쉽게 말하면은 대형 코니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라틴가 코니오에 속한 얘들이 뭐 썬코니오, 젠다이 코니오, 그리고 뭐 그 밖에 큰 코니오들이 대부분 다 아라틴가 종이고요. 이런 종들은 소형 코니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썬코니오와 이런 코니오들이 교배를 할 수 있지만 하이브리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품종이라는 거죠. 하이브리드라는 게 뭐냐면은 사자랑 호랑이랑 이렇게 좀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린치 코니오의 특징은 말 그대로 그린치기잖아요. 초록색 뺨인데 뺨에 보면은 이제 초록색인 깃털들이 나 있는 걸 볼 수 있고, 옐로우 사이드는 말 그대로 사이드에다 사이드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옐로우 이렇게 노란색 깃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깃털의 특성을 가지고 이름들이 지어진 것 같아요. 품종에 대한 인기도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보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뭐 블루나 파인애플 코니오가 좀 인기가 좀 많아요. 저는 이렇게 귀여운 머리 그린치 코니오 친구와 옐로우 사이드 코니오 친구를 기르고 있고, 이 친구들은 뽀뽀할까? 뽀뽀요. 훈녀요? 네. 두 번째는 언어 능력이에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겠죠? 코니오들의 언어 능력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일단 말을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대신에 뭐 행동학습이나 이런 능력은 좀 괜찮아요. 대형 앵무들만큼은 아니지만서도 난 똑똑해요. 이 친구 되게 똑똑하고, 모란 앵무나 왕관 앵무, 소형 앵무 기르다가 코니오 기르면 확 지적 능력이 높다는 걸 아마 다들 인지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뭐 코니오들 1년에 뭐 2번에서 혹은 4번까지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번식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한 번만 합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새끼를 낳아요. 왜냐하면 뭐 브리딩을 사실 얘들 한 쌍 기르다 보면 자기들 또 이제 막 짝짓기도 하고 새끼 낳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번식을 막 자행하면은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인도적인 방식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반려동물로서 코니오는 어떨까요? 반려동물로서 코니오는 저는 이제 저한테 앵무새 추천해달라고 하면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 청결도예요. 코니오들은 굉장히 깨끗한 앵무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남미에 살잖아요. 남미에 살게 되면 또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이랑 다르게 파우더를 안 만들어내요. 건조한 지역에 사는 애들은 파우더로 자기의 깃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씻어요. 남미는 습하고 비가 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레인 샤워도 하고 다양하게 잘 깃털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목욕을 좋아하고 파우더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친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음. 이 친구들 굉장히 조용해요. 울음소리가. 코니오가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잘못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특정한 시츄에이션이 오면은 그럴 때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일반적으로 코니오는 아파트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뭐 자주 우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소음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코니오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코니오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건데, 그거는 앵무새들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혹은 뭐 교육적인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앵무새가 보이는 문제 행동이라고 사실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성 같은 경우는 코니오들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자, 우리 피트 봐봐. 자, 피트는 지금 이제 저랑 산지 몇 년 됐냐, 너가 나랑? 자기만의 삶도 있고 뭐 저랑 지내는 삶도 있지만 뭐 새끼도 낳고 키우고 해도 뭐 잘 지내요. 굉장히. 그래서 뽀뽀. 고개를 뒤로 빼버리네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않네요. 그리고 다정하고 사람이랑 또 금방 친해져요. 여러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낯가림 없이 여러 사람들이 잘 친해지는 성격이라서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성격을 가진 앵무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피트 너무 예쁘게 생겼네? 피트도 이렇게 깨끗해? 밥 잘 먹었구나 우리 피트. 피트는 어디 갔어? 뽀뽀? 한 번 더? 뭐 해주냐? 뭔 일 해주냐? 안녕? 뭐라고? 그래서 뭐 반려동물로서의 코뉴어 저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무새에 대해서 충분히 내가 공부를 했고 단 하나의 종류를 길러서 평생 반려동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코뉴어라는 친구들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고 성격이나 그리고 뭐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 굉장히 결점이 적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좀 괜찮고 물론 이제 앵무새 소리를 막 싫어한다거나 거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앵무새 뭐 작은 소음도 싫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차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관리하는 거나 또 사람과 지내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향이 잘 앵무새 사람과 지내기 반려동물로서 잘 발달된 아이들이라 이제 코뉴어를 저는 반려동물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코뉴어 먹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보시면 펠렛, 그리고 과일, 그리고 곡물 이렇게 있어요. 그죠? 펠렛에는 지금 현재 가루가 많은데 원래 이런 게 아니라 끄트머리에 있는 거 쓸어 담았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코뉴어라는 동물은 곡물을 먹는 앵무새인 그래니볼과 과일을 먹는 앵무새인 프로기볼이 같이 가지고 있는 푸드타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도 잘 먹고 과일도 잘 먹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 접시 크기가 다르죠? 왠줄 알아요? 여기 저희 센스에 대해서 반하시게 될 텐데 권장 섭취량을 표시한 겁니다. 펠렛을 가장 많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자연식, 그 다음에 곡물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대한민국에서 앵무새 기르시는 분들, 코뉴어 기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곡물만 먹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곡물의 섭취량은 최대한 줄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편식을 하기 때문이죠. 다만 앵무새는 편식을 하지 않고 정말 똑똑하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권장량으로 잘 먹는다 그러면은 상관없어요. 그냥 막 주셔도 되는데 보통의 코뉴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앵무새가 주로 섭취하는 음식들에 대비해서 영양소를 좀 판별을 해가지고 식단을 맞춰주시는 게 좋다. 펠렛 같은 경우는 색소가 없는 펠렛이 좀 선호도가 인간에겐 높고요. 색소가 있는 펠렛이 앵무새들에게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색소가 뭐 있다고 해서 뭐 이제 안 좋다는 분들도 있고 좋다는 분들이 있는데 색소 들어가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웬만하면 우리 무색소 먹입시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주로 수분이 많은 과일들을 좋아해요, 코뉴어들은. 그래서 사과, 그리고 오렌지 이런 거 좋아하고 바나나는 달콤하니까 좋아요. 솔직히 바나나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바나나 다 좋아해요. 그리고 고추, 앵무새들 고추 먹는 거 스펀지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앵무새들은 매운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것도 먹고요. 이런 잎채소 같은 경우 솔직히 잘 안 먹어요. 그렇지만 편식을 방지하고자 주는 거고 애들이 심심하면 쪼아 먹기 때문에 주시면 좋아요. 곡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여러 가지가 배합되고 중요한 게 깨끗한 사료 먹이셔야 돼요. 곡물 그리고 막 세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세척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잘해야지 세척도 좋은 거지. 괜히 어설프게 세척했다가는 오히려 곰팡이균이 더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컨텐츠를 또 할 건데 이 부분은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세척된 사료 그리고 웬만하면 좋은 브랜드의 뭐 사료를 먹이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깨끗한 사료를 먹이시는 게 좋고요. 찬슬숍에서는 깨끗한 사료들을 팔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양은 이런 식으로 먹이시면 되고 최대한 가장 많이 간과되는 게 바로 이 친구들을 안 먹이는 거예요. 과일 이런 프루츠 같은 거나 또 야채 같은 거 같이 먹이셔야지 됩니다. 코뉴어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곡물과 과일을 주로 먹는 앵무새라는 점 꼭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세장편입니다. 저번에 이제 코뉴어 세장에 대해서 따로 콘텐츠를 했었는데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의 세장을 사용하시려고 한다면 그건 비추션 드려요. 왜냐면 구조물 자체를 못 넣거든요. 그래서 구조물도 보면 이렇게 횟대도 다양한 사이즈로 넣어줘야 되고 발톱가리 횟대 같은 경우 이렇게 넣어주고 뭐 흔들거리는 이런 곰사다리 같은 것도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조그만 세장을 사용하면 솔직히 일반 횟대 말고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두께의 횟대 그리고 뭔가 이 세장 안에서의 움직임을 최대한 앵무새들의 움직임을 살릴 수 있도록 좀 역동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다양한 구조물이 필요하고 그걸 넣을 수 있는 세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장난감 같은 경우도 다양한 재질과 다양한 두께와 다양한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색소 장난감이 뭐 그렇게 뭐 치명적인 역할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뭐 무해한 원재료들을 대부분 사용하니까 색소 굳이 뺄 필요 없어요. 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앵무새들은 시각적인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다양한 컬러의 장난감들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장난감들은 포니어들에게 2주에 한 번씩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낯선 공간처럼 계속해서 제공을 해줌으로써 앵무새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세정의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뭐 알곡 넣는 모이통 하나, 펠렛 넣는 모이통 하나, 자연식 넣는 모이통 하나, 그리고 굿수기로 이제 물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장의 구조물들을 잘 이제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점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한 제품 같은 거 설명드리면 이런 훈련용 스탠드예요. 놀이터도 이제 있으면 좋고 훈련 도구도 있으시면 좋아요. 어차피 앵무새들에게 훈련이라는 거는 기능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훈련을 계속해서 이행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가볍고 편리하고 앵무새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우행달 스탠드, 우리 앵무새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좀 더 집중력 있는 훈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찬즈숍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저희가 직접 이제 이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찬즈숍에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방법 같은 경우도 이거 구매하시면은 기본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동봉을 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훈련 방법 따라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코뉴어들에 대한 품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먹이나 뭐 그런 용품 키우는 이런 환경, 그리고 코뉴어들이 반려동물로서 어떤지, 뭐 소음이나 뭐 목욕, 그런 청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을 다 한 번씩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코뉴어를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코뉴어를 키우고 싶어 해서 입양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도 기본적인 튜토리얼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링크 공유해가지고 보내주셔서 좀 코뉴어 기르기에 대한 좀 컨텐츠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앵무새 트레이너 이찬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